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신문을 읽다가 전화벨 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많다니까 좀 의심스러웠지만 혹시 아이들이나 손주들한테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댁으로 카드 배송이 예정돼 있어서 오전 10시쯤 방문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직접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손주들도 커가고 있고요. 하루하루는 평범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 속에 정말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있어? 하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상대는 너무나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주소 오배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김영자 선생님 맞으시죠? 주민등록 앞자리가 5301 맞으십니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새어나가서 제 생년월일 정도는 누구든 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정말로 카드를 신청했나요? 네, 고객님. 지난달 28일 오후 3시 15분경에 신청하셨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난달 28일이라고요? 그때 저는 분명히 병원에 있었는데요. 무릎 정기검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러자 상대방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고객님 성함과 동일한 분이 실수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카드를 가져가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 오전 10시 누군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밖을 내다보니 택배기사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카드가 잘못 배송돼서 반송 처리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남자가 내민 상자 안에는 실제 카드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제 이름이었어요. 순간 정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장안구인데 상자에 적힌 주소는 팔달구였거든요. 똑같은 수원시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동네죠. 이 주소가 제 주소가 아닌데요? 남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잘못 배송된 거예요.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여기 고객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혹시 몰라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고객센터입니다. 라는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카드 오배송이 맞습니다. 저희가 원격으로 확인 절차를 도와드릴 테니 안내드리는 앱을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말투가 너무나도 친절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앱이요? 제가 그런 건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치만 하시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몇 달 전 동네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스쳤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박순자 언니가 요즘은 앱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야 라고 했던 게 생각났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전화가 동시에 걸려왔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을 보니까 발신 번호가 금융감독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구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김영자 고객님, 저희가 지금 범죄 조직의 카드 사기 피해자 명단에서 고객님 성함을 확인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드라마 속 장면 같았죠. 아니, 드라마보다 더 황당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고객님께서는 지금 범죄에 이용당하고 계십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 명의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고객님 앞에 카드사 직원이 와 있죠? 그분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두 통의 전화가 동시에 오고 가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 빨리 앱 설치 안 하시면 계좌가 전부 동결될 수 있습니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거 범죄에 연루되면 손주분 취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손주 취업에 영향이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혹시 우리 큰손자가 내년에 취업하는데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그 택배기사가 제 집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보통 택배 배송하는 분들은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시간이 많은 것처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자꾸 개인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미 제 정보를 다 안다면서 왜 또 물어보는 거지? 싶었죠. 세 번째로 카드사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계속 저한테만 앱 설치를 강요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있으면 카드사에서 직접 처리하잖아요? 왜 고객인 저한테 뭔가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잠깐만요. 제가 직접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동시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제가 확인해 본다는데 왜 말리겠어요? 정말 저를 도우려는 거라면 오히려 확인해 보라고 하겠죠. 제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곧장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짜 은행 번호로요. 제가 알고 있던 번호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김영자인데요. 혹시 제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요, 고객님. 최근에 발급된 카드가 없습니다. 그럼 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누군가 카드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고객님. 그거 완전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앱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사기였구나. 만약 제가 앱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112를 누르는 순간 아까 그 젊은 택배기사 차림의 남자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아직 처리가 안 되셨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100% 사기다. 저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창문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택배기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빛이 너무나 낯설고 불길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짜 택배회사 옷이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만든 옷 같았어요. 저는 곧장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지금 제 집 앞에 와 있어요. 경찰이 곧바로 출동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알았는지 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들은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카드 배송 사칭 사건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만 무려 6,600건이나 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년보다 75배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저 같은 60대 이상 여성들이었고 실제로 앱을 설치했다가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하루 만에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중간에 의심하고 확인 전화를 하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앱을 설치하셨다면 큰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요즘 범죄자들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접근하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서 연극을 하듯이 속입니다. 금융감독원, 카드사, 택배기사까지 모두 가짜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범죄자들이 쓰는 수법이 정말 치밀했습니다. 먼저 어디선가 개인정보를 구해서 실제 그 사람 이름으로 가짜 카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카드가 잘못 배송됐다고 하면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거죠. 그 앱이 바로 문제였어요. 그걸 설치하면 제 휴대폰이 완전히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 은행 앱, 카드 앱 모든 걸 조작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제 돈을 모두 빼갈 수 있는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금융감독원 번호까지 조작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에요. 제 휴대폰 화면에 금융감독원이라고 떴으니까 저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도 다 가짜였어요. 경찰이 말하길 이런 범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기도 어렵고 피해를 당해도 돈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은 무조건 사기라는 점이에요. 진짜 카드사에서는 고객이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급한 금융 업무라면 앱 설치 없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굳이 고객한테 뭔가를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의심되면 바로 112 신고가 답이라는 점이에요. 괜히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서 전화가 와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짜라면 제가 다시 전화해도 상관없을 테니까요. 저는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솔직히 아직도 가끔 그날의 일이 떠오르면 손발이 떨립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했다면, 만약 동네 언니의 조언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요즘은 이런 사기 수법이 정말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카드 배송뿐만 아니라 택배 사고, 보험금 지급, 대출 승인, 심지어 코로나 지원금까지 온갖 핑계로 접근한다고 해요.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결국엔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이유든 낯선 사람이 앱 설치를 요구하면 그건 사기예요. 은행도, 카드사도, 심지어 정부기관도 고객한테 임의의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워낙 많이 유출돼서 누구든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제 이름이나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는 사실 그리 특별한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피해를 당할 뻔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워낙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누구든 속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